9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1만 5천 원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저는 지금도 삼성전자를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시장은 항상 예외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뭐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느 수준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D램으로 확보된 주가가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안 됐을 경우는 10만 원까지 후퇴해서 가격선을 마지노선을 잡아야 되겠죠.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뭐 삼성전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가 한 7, 8만 원대에 나오셔가지고 네. 뭐 조심스럽지만 20만 원도 본다라고 네. 하셨는데 벌써 11만 원 중반 정도 됐습니다. 10만 원 깨졌을 때도 있었는데 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자체의 개인기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9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1만 5천 원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네. 저는 지금도 삼성전자를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좀 전에 제가 이제 강남만 올라간다라는 시장에서의 내용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강남에서 아파트를 살 거냐, 빌라를 살 거냐, 상가를 살 거냐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를 살 거냐, 소부장을 살 거냐 이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사도 되고요. 탄력적 측면에서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주들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부장 쪽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시는 느낌인 거네요. 가격의 변화 차가 삼성전자보다는 더 크게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아직 실적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된 건가요? 실적 부분보다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간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전제로에 깔고 접근합니다. 삼성전자 올라갈 거야. 사도 돼.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 올라갈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앞서서 잠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존까지 삼성전자가 올해 수준에서의 가격 차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팔랐어요. 5월에 5만 원이었습니다. 네. 8월에 7만 원이었어요. 네. 11월에 10만 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와 같은 무거운 주식이 한 2달, 3달 차로 해서 40%씩 연속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해만 더블이 올라왔어요. 네. 굉장한 거죠. 그렇죠. 지수는 더블이 못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더블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기억을 토대로 해서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면 실패 확률이 높아요. 실패라는 거는 상대적 실패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뭐 손해 보는 건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 5월에, 6월에, 7월에 또는 10월에, 11월에 올라갔던 삼성전자의 기대치 대비해서 올해의 주가 수준은 천천히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가격차 진행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한 준비로의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나는 변동성 움직임이 좋다. 뭐 아니면 돈은 크지 않겠지만 네. 변동성을 활용한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으로 투자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소부장 내에서도 차별화됩니다.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간에는 안간 종목들 반도체와 관련되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제 세분화되고 차별화돼서 소부장 내에서의 주가도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겁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소부장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많죠.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제 그 뭐 매출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갈릴 텐데 어쨌든 뭐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전체적으로 다 좋진 않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여기서부터 좀 이제 헷갈릴 것 같아요. 네네. 시청자분들이 제가 뭘 사야 되는 거냐? 다른 말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유사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세 개의 회사가 있죠.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이게 이제 전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시장 그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35%, 네. SK하이닉스가 35%,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25%입니다. 이 세 개 회사가 전 세계 D램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더 들어가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략 80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15조에서 19조 사이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80조에 19조라고 하죠. 좀 네네. 넓게 높게 좀 써서 좀 높게 써서 네. 20조라고 하죠. 20조. 네. 왜냐면 15조이든 20조이든 뭐 편하게. 크게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예상하는 거니까. 80조 20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4분기 예상치가 28조 매출에 14조 영업이익입니다. 마이크론 얼마 전에 발표했죠. 20조 매출에 11조 영업이익입니다. 네. 딱 추정해서 추론하면 하이닉스는 28조에 14. 영업이익률 50%구나. 50%네요. 반도체 장사 잘했네. 반도체 업황 좋네. 마이크론 20조에 11조. 네. 마찬가지로 좋네요. 영업이익률 50%. 반도체. 삼성전자는 뭐야? 80조인데 20조? 그럼 내용을 한번 삼성전자 따라서 따져보면. 들어가 보죠.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에 휴대폰 사업과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만이 있어요. 네. 오디오 쪽이죠. 근데 디스플레이 하만은 빼버리죠. 이게 10%가 좀 안 되니까 빼버리고 5대5 정도 됩니다. 네, 핸드폰과 반도체가. 반도체. 핸드폰에서는 시장의 변화에 크게 동요되지 않고 대략 분기당 5조 내외를 벌어요. 영업이익이. 네. 이제 반도체가 업황 개선에 따라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조가 되기도 하고 뭐 12조가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가려면 10만 원까지는 D램으로 갈 수 있다. 15만 원을 가려면 휴대폰 사업부에서 이익이 개선이 돼야 한다. 이게 엑시노스다. 이게 네네. 8조에서 10조 퀄컴에 주는 로열티 비슷한 네네. 이 사용료 사오는 이 금액이 세이브돼요. 칩이 너무 비싸서. 네. 네.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게 하나에. 그리고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가려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매출이 150조였는데 네. 120조 매출에서 12조밖에 못 벌었다. 영업이익률이 10%도 안 된다. 왜 그럴까? 물론 업황이 좋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파운드리 쪽에 적자가 10조 납니다. 요 적자 개선이 되어지면 삼성전자는 업사이징 될 수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80조에 20조예요. 그러면 네. 80조에 40조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50%가 휴대폰이니까 반도체만 떼놓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전체 삼성전자 실적 부분을 최소한 25조 또는 30조까지는 올라가야 SK 하이닉스와 네. 마이크론과 비등한 형태에서의 삼성전자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15만 원 가고 20만 원 가는 부분이 엑시노스와 파운드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소부장을 사려면 네. D램을 사는 게 아니고 엑시노스를 사든 엑시노스 관련한 소부장을 사던가 네. 아니면 파운드리 관련한 소부장을 사던가 첨단 공정 그러니까 우리가 파운드리나 시스템을 얘기할 때는 그 반도체 공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보통 우리가 D램 반도체 우리가 많이 쓰는 뭐 PC든 이런 D램들은 8나노, 10나노, 12나노 이 공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 공정에 투입되는 소부장을 사던가 AP와 관련된 소부장을 사던가 이쪽을 사야 되는 거지 잘못된 소부장에 투자하게 되면 안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 반응도와 연계된 소부장을 사야 되겠죠. 이 부분이 매출이 늘어날 부분과 관련된.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20만 원 가는 과정에서 연동해서 그 매출이 늘어날 수도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죠.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소부장으로의 타겟팅 되어진 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첨단 공정, 미세 공정, 소부장 하면 쫙 나옵니다. 네. 여기 대해서 그 중에서 또는 엑시노스 관련 뭐 이렇게, 소부장 하면 쫙 나옵니다. 네. 여기 대해서 많지 않아요. 다 추려도 10종목 이내입니다. 그럼 걔네들이 현재는 그러면 좀 올라왔나요? 아니면 아직은 뭐 안 올라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첨단 공정 관련주 내에서의 종목을 보게 되면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네. 꽤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첨단 공정 관련주 중에서 뭐 오픈엣지라든가 뭐 에이징 랜드라든가 이거는 이제 선도 공정 앞에 IP 쪽 이런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AP와 관련된 휴대폰과 관련된 종목들은 대덕전자라든가 네.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또 여기에도 포함됩니다.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오르긴 올랐네요. 올라갔다가 쉬고 있다가 지금 다시 살짝 가고 가는 종목도 있고요. 여전히 안 가고 있는 종목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업부가 D램도 하고 첨단 공정도 하는 종목은 이미 올라와 있고요. 네. 첨단 공정, 그러니까 미세 반도체 공정만 하는 회사들은 아직도 바닥을 기고 종목이 약간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25일인가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S26 발표한다고 네. 저 기사 본 것 같아요. 근데 엑시노스 다는다고. 그러니까 엑시노스를 네.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요. 네. 이미 한 3-4번 정도 장착해서 시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판이라든가 국내 저사양판 기종에도 했었는데 다 이게 발열 때문에 다시 회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용 회장이
아주 강력하게 엑시노스 25 2600에 대해서 S26에 그것도 최신형 휴대폰에 전부 다는 아니고 25% 정도만 장착해서 안정적으로 구현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아마 2월에 출시가 되고 이게 한 2, 3주 사용해 보면 딱 답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에 많이 실패했는데 이번에 안정화되면 한 10조 세이브 되는 거고요. 또 이걸 판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주가 비율이 왜 이렇게 높겠습니까? 다 외부 수급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이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높은 거거든요. 휴대폰은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더 많이 팝니다. 1억 대 팔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는 낮죠. 것들. 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3월 뭐 전후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지금 엑시노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에서의 상황은 이게 안정화가 돼서 구현이 되면 실제로 이제 돈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주가 막 올라가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S26이 생각보다 엑시노스 넣는데 발열이 잡히고 성능도 뭐 한 뭐 95%막 이렇게 따라간다 그러면은 27년에는 대량 발주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막 올라가겠죠. 그렇죠. 약간의 리스크는 있네요. 약간의 아직은 좀 불안불안한 부분이. 아직은 리스크가 있는데 워낙 그 힘을 주어서 이재용 회장 네. 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뭐 검증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번에 최신형 폰에 장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는 다 중저가 폰에 출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이번엔 기대를 한번 가지고 기대를 해볼 있습니다. 만도 하다. 네.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삼성전자 자체도 어쨌든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 특히 이제 뭐 D램 쪽이 네. 뭐 지금 완전 공급이 막 완전히 부족하다. 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뭐 D램값 뭐 4배인가 5배 올랐다고 막 어디서 기사를 본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자체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 영업 실적 자체도? 당연하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이번에 깜짝 실적도 그런 배경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면 D램 가격이 지금 8불 돌파했거든요. 네. 8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D램 가격의 추이를 잠깐만 말씀드릴 거예요. 2018년에 7불 찍었어요. 네. 그리고 이 7불 찍었던 D램 가격이 1.5불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2불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삼성전자가 D램을 판매해서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손해 보고도 팔고 이익 보고도 파는 겁니다. 이 2불 내외입니다. 네. 2불 이하이면 손해 보는 거고요. 2불 이상이 되면 이제 이익인데 이익치가 이제 어느 정도이냐 이렇게 뭐 비용 빼고 이익이냐 뭐 이런 차이입니다. 이 2불에서 올해 들어서 2.5불, 3불 그러면서 최근에 이게 파파파팍 올라가면서 8불까지 올랐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 3, 4배가 올라온 거죠. 다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네. 번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 경험상 보면 이렇게 D램 가격이 고점을 찍고 정체가 되면 주가 항상 빠졌어요. 네. 2018년에도 말씀드렸죠. 7불 고점 찍고 D램이 정체되고 하락하면서 주가도 빠져버렸거든요. 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감산을 2번 했지 않습니까? 시장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회사가 감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감산을 해서 반도체는 재고와 출하가 중요하거든요. 재고가 얼만큼 남아 있느냐, 출하가 얼마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 출하를 조절을 했던 거거든요. 작년에 감산 공정을 세우면서까지. 네. 그렇다 본다면 이 감산을 통해서 진행된 수요가 바로 꺾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8불 이상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왜냐하면 요즘에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요즘에 뭐 컴퓨터를 못 맞춘대. 굉장히 핸드폰도 너무 비싸진다고. 이 수준에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이 수준에서 버텨주거나 내려가도 7불 내에서만 안정화가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근데 예전에는 막 증산도 하고 막 했는데 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또 증산을 할 수 있냐? 이게 아무래도 D램보다는 뭐 다른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 HBM 때문에 그러한 네.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엔비디아 매출에 대해서 굉장한 그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HBM과 관련된 매출이 전체 350억 불 정도고 내후년에 한 1,000억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로부터 95% 수준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좀 전에 4분기 매출이 28조라고 그랬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물량이 이 중에 40%입니다. 그러면 한 13조 네. 내외가 되겠죠. 그러면 95%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SK 하이닉스한테만 지금까지는
주문을 줬어요. 네. 이게 13조입니다. 분기당.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져와 본들 전체 엔비디아에서 주문 주는 양이 분기당 13조인데 네. 가져와 본들 3, 4, 5조이거든요.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 비하면 좀 작죠. 작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엔비디아 이외의 기업들도 고출력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HBM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납품하는 게 이제 각각의 명칭이 있고 HBM 3, 4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글이나 다른 회사들도 HBM을 필요로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납품되는 물량이 많아져야 되겠죠. 네. 이 물량이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는 지금 물량의 3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언제 통과하느냐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방향타로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지만 이 물량 그렇게 크지 않다. 하이닉스 물량을 전체로 보게 될 때에도 네. 그리고 반면에 전체 HBM 물량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게 하이닉스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이 HBM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이닉스 물량을 뺏어가서 하이닉스 주가가 못 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우려 크게 할 필요 없다. 어차피 판이 너무 커진다. 전체 판도 커지고 엔비디아로 받는 물량 자체가 하이닉스가 지금 95%에서 좀 줄어들어도 좀 하이닉스가 이거 떼가도 이 부분에서 다른 영역에서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나는 하이닉스는 매도하고 삼성전자는 매수해야지. 요 관점이 아니고 탄력도 측면에서 조금 다르다. 이게 엔비디아 물량만 가지고 우리가 DRAM 시장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다. 전체 HBM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 부분으로 판단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더 접근도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삼성전자 뭐 100조 번다 뭐 이런 내용들 막 지금 기사들도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좀 전에 4분기 실적이 뭐 19조, 20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단순하게 4개분기로 4, 하면 5조 정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4, 5조 정도 더 늘어. 그럼 80조에다가 100조 뭐 네.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잖아요. 4, 5조는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엑시노스라든가 네. 그리고 파운드리 쪽이 적자 개선이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링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건가요? 어느 정도? D램은 반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해서 D램이 8불 올라가는 부분은 반영이 됐.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D램이 쇼티지가 나건 D램이 10불 가건 이거는 기존의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반응도가 크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충분히 다 반영됐으니까. 녹아 있습니다. 이 10만 원에. 이제 15만 원, 2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단계로의 진행이 되어지면 그 가격에 간다. 결국에 그러면 엑시노스네요. 다음번 좀 지켜봐야 될 15만 원까지. 네. 왜냐하면 엑시노스가 먼저 출시되고 네. 파운드리 쪽의 개선은 2, 4분기 실적까지 봐야지만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 28년도부터 테슬라에서 20조 이상의 파운드리 수주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2나노급이고 지금 수율이 한 3, 40%밖에 안 나오니까 삼성전자에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70%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30% 차지하고 양사밖에 없거든요. 파운드리 쪽은. 네. 뭐 인텔이나 조금씩 하는데 그거 다 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TSMC에 어느 정도 균형추를 맞춰 간다라고 하고 여기서 적자가 개선이 된다면 돈은 여기서 다 벌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두 가지인데 네. 여기 뭐 이게 다 되면 진짜 뭐 한 20만 원도 가는데 그렇죠. 반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예를 들어 엑시노스 발 네. 만약에 뭐 충격파 네. 이런 게 뭐 내년 3, 4월쯤에 나온다. 그러면 좀 우선 삼성전자에서 좀 잠깐 내렸다가 좀 상황을 좀 봐야 될까? 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시장은 항상 예외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네, 네. 뭐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계적 결합이라는 게. 네. 안 됐을 때는 다시 우리가 이제 어느 수준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D램으로 확보된 주가가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여기서 뭐 12만 원에 가든 뭐 13만 원에 가든 얼마간의 상승이 나오겠지만 이게 안 됐을 경우는 10만 원까지 후퇴해서 가격선을 마지노선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엑시노스가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지금. 출발점에서의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뭐 이제 소부장도 얘기해주고 하셨지만 네. 큰 틀에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아주 막 고관심자들이 아닌 경우들도 많으니까요. 네, 네.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거 그냥 두 개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그냥 둘 다 살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전반적으로 그냥 주가의 어떤 뭐 재무제표상 실적 말고 그냥 뭐 주가
지표로만 봤을 때 네. 뭐 PER이든 PBR이든 이런 것만 봤을 때 지금 정도는 어떤 수준일까? 매수 타이밍으로 봤을 때. PER로 질문을 주셨으니까 PER로 답변을 드리면 네. 삼성전자 PER이 21, 2배 할 겁니다. 하이닉스 PER도 24배 요 내외 합니다. 마이크론 PER이 25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3사가 비슷한 수준에서의 그 수익 비율을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어떤 점이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이냐면 말씀드렸다시피 80조에 20조 버는 회사하고 28조에 14조 버는 회사하고 지금 PR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가면 엑시노스든 파운드리든 개선이 되면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D램은 어차피 같이 버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벌든 삼성전자가 벌든 D램 가격이 올라가면 똑같이 버는 건데 개선 가능성은 삼성전자가 더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PER이 낮아지고 주가는 올라가야 PER이 맞춰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타이밍 자체로는 그러면 다 사도 될 만한 구간이라고는 봐야 될까요? 저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같이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성향이 전혀 다르세요. 제 필드에서 그 달라요, 얘기한 이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이 하이닉스 안 사세요. 하이닉스를 사시는 분이 삼성전자 안 사세요. 그럼 기준이 뭐? 변동성이죠. 변동성 그러니까 때문에. 삼성전자는 인식이 안 사시는 분들은 무겁다. 예. 뭐 삼성전자 무거워. 네. 외국인 선호주의고 뭐 그거 올라가봐 1, 2%.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하세요. 하이닉스 사는 분들 이 변동성에 대한 접근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종목을 같이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나는 변동성을 움직임이 가벼운 걸 좋아한다면 하이닉스 대부분 사시고요. 그리고 나는 안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만 사십니다. 그럼 지금 하이닉스 사시는 분들은 결국에 내년도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뭐 빅테크들이 전부 다 지금 HBM을 더 추가 발주할 거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베팅하시는 건가요? 하이닉스 투자를 하시려면 HBM이나 D램이나 삼성전자를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출발점이 24년 1월부터 AI가 시장에 확대되면서 주가 올라갔거든요. 네. 이때 그 주가가 13만 원입니다. 6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5배가 네.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60만 원 수준이지만 4배가 넘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24년 초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50불이었습니다. 이게 200불 찍고 200불 살짝 아래로 내려왔어요. 4배가 올라갔어요. 네. TSMC 마찬가지로 비슷한 반도체 경로에서 한 4배가 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오버슈팅이 있었던 거고요. 하이닉스의 주가는 엔비디아와 연동합니다. 엔비디아 많이 빠졌다 다시 또 약간 회복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200불을 넘어서 220불 뭐 이렇게 가게 되면 하이닉스가 그걸 추적해서 쫓아가겠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정체돼 있는데 하이닉스만 올라간다? 이거는 조금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서 D램 시황이나 삼성전자를 보고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결정으로의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네.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시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관점의 시점을 잡으셔야 되겠죠. 워낙 엔비디아가 주는 발주 물량이 매출에서 많이 차지하니까. 올해는 40%인데요. 내년도에는 40%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1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배로 점증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향 이쪽의 매출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와 연동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마음 편한 투자일 수 있다. 어쨌든 뭐 바닥을 찍고 있는 두 개 파트가 좀 올라오기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재료와 매력도 측면에서 본다면 저한테 두 개를 살 수는 없고 딱 저한테 둘 중에 하나만 사라 한다라면 이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네. 저는 원래 삼성전자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나을 겁니다. 다만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삼성전자는 시총이 15%고요. 네. 하이닉스는 10%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5배는 하이닉스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간다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작으니까. 얘기죠. 예, 작으니까.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1% 올랐는데 왜 하이닉스 2% 올라가? 이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의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변동성은 어차피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이닉스도 근데 또 빠지면 또 확 빠지고 하니까. 네, 그렇죠. 사실 좀 리스크는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아직은 조금 기우다. 삼성전자도 커질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직은 650조 대 아마 400조일 네. 겁니다. 시총의 규모가. 근데 시장에서 보면 지금 애플이 엔비디아 대비해서 시총의 뭐 상당 부분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4조 뭐 1,000억, 4조 2,000억 이 정도 되니까. 지금은 하이닉스가 많이 붙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더 거리를 벌리겠죠. 그리고 400조가 650조를 넘어가려면 주가가 90만 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는 뭐 한 4,500 그냥 뚫겠네. 6천 갑니다. 5천, 6천 가야 되나? 여기서 하나 이제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드리면 삼성전자가 100원 올라가면요. 네. 지수가 0.8포인트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15만 원을 간다는 건 지금부터 4만 원을 더 올라간다는 얘기고 지수가 400포인트 더 올라간다는 네.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4만 원이 올라간다는 건 하이닉스가 200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가격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말씀의 반복적 내용이 무엇이냐면 빨리 가면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15만 원 가고 20만 원 좋죠. 그런데 그러면 지수가 이미 5천, 6천 가 있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모두의 삼성전자에 대한 내년도 투자 관점의 접근은 조금 느긋하게 접근하시라는 게 뭐냐면 천천히 움직이면서 지수가 한 번에 슈팅이 나오는 것보다는 올해와 같이 천천히 나머지 안 올라갔던 아까 시총 5위부터 10위까지 안 갔던 바뀌는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종목들도 같이 얘가 갈 때는 얘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시장이 좋아져야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는 거지 삼성전자만 가면 개인 투자자 수익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너무 빨리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